이번 영상은 고종의 정비, 조선의 마지막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이야기입니다. 명성황후의 본관은 여흥,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민자영은 1851년 음력 9월 25일, 현재 경기도 여주시 능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민치록, 어머니는 한산이씨이며 무남 동녀로 태어났습니다. 민자영은 본래 민자영 포함 일남 3녀이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거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민자영의 아버지 민치록은 민자영이 7살이 되던 해 사망했으며 민치록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녀는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비 간택 당시 민자영이 고아였다는 루머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민치록 사망 후 14년이나 흐른 1874년 민승호 암살 사건에 휘말려 사망합니다. 1866년 민자영이 16세이던 해 고종의 양어머니이자 대왕대비였던 대왕대비 조씨는 고종의 왕비를 정하기 위해 간택령을 내립니다. 간택령에 따라 고종과 비슷한 나이대에 전부 금올령을 내리고 처녀단자를 모아 2월 25일 창덕궁에서 초간택을 했는데 민자영이 후보 5명 중 1명에 들게 됩니다. 이후 재간택, 3간택에서 모두 살아남아 3월 21일 16세의 나이로 고종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풍양조씨 출신의 대왕대비 조씨와 실세였던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뿌리 깊은 권력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안동 김씨가 아닌 관리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그런 상황에 민자영과 여흥민 씨는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2대에 걸친 혼맥으로 충분히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의 아내 여흥부대부인 민 씨의 먼 친척이기도 했고 지방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부친은 물론 친형제가 없어 외척의 걱정도 없어 훌륭한 배경이었습니다. 나중에 명성황후의 양오빠가 되는 민승호도 여흥부 대부인 민 씨의 동생으로 민승호도 흥선대원군의 처남이며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어머니, 부인, 며느리, 손자 며느리가 모두 일가 친척이며 남영군, 흥선대원군, 고종, 순종 직계 사대가 모두 여흥민 씨 일가 친척들과 결혼했습니다. 명성황후가 혼인 당시 고종은 당시 9살 연상의 영보당 이씨를 총애하고 있던 상태여서 명성황후보다 먼저 서자인 완화군을 낳았습니다. 또한 중전이 된 초기부터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비교적 유력한 설은 명성황후의 첫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1871년 11월 4일 출산했는데 아기가 항문 없이 태어나 4일 뒤 사망했습니다. 현재의 묘안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세계적으로 1년에 항문 없이 태어나는 신생아가 5,000명가량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인공적으로 항문을 만들어줄 수 있으나 당시 그러한 기술력이 없던 시대라 아기는 사망했고 흥선대원군은 실망하며 서자인 완화군을 왕자로 책봉하려 했으며 이때부터 둘의 사이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이 아기에게 산삼을 다려 먹였는데 죽고 명성황후는 이 행동이 완화군을 책봉하기 위해 고의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해 흥선대원군에게 적개심을 불태웠다고도 전해집니다. 당시 실세였던 흥선대원군이 못 믿어왔던 명성황후는 남편인 고종이 주축이 되는 조선을 만들고자 했고 왕실 및 친척 등을 설득하고 흥선대원군의 반대편에서 활동하던 최익현을 포섭하여 최익현이 주도한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소를 지속적으로 올려 결국 흥선대원군은 실각합니다. 그러다 1875년 일본의 우뇨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침범하여 습격하는 우뇨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종은 끝내 개항하며 불평등에 가까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개항 후 밀려 들어오는 외국 문물의 밥그릇을 빼앗긴 상인들로부터 불만이 시작되었고
고종은 일본과 서양의 강대국들의 군대 장비를 보고 조선 또한 서양식 군대를 창설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기존의 5군령에서 80여 명을 차출해 새로이 별기군을 창설하고 기관포를 수입해 배치하는 등 자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국방비를 증액한 것이 아닌 기존의 국방비에서 무지성으로 사용했기에 기존의 5군령의 운영비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별기군의 운영비가 몰리며 기존의 5군령에겐 임금체불 문제까지 발생하고 그 와중에 고종은 세자빈 순명 효왕후와 순종의 가래를 위한 혼수품으로 대량의 비단을 일본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등의 사치는 멈추지 않아 결국 1882년 5군령이 들고 일어나 이무군란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역적으로 몰리는 것은 피하고 싶어 흥선대원군을 추대했고 흥선대원군은 장남 이재면을 대동해 입궁했습니다. 이들은 입궁하고 가장 먼저 별기군 창설을 주도했던 호조판서 민겸호와 내부 대신 김보연의 수색을 시작했으며 기존의 궁 호위 병력이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걸 본 민겸호는 급하게 내시로 변장했지만 면도는 하지 못해 수염은 가리고 대피하였으나 수염 달린 내시는 맞지 않는 변장이었기에 들통나게 됩니다. 민겸호는 흥선대원군에게 대감,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걸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감을 내가 어찌 살릴 수 있겠소이까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민겸호와 같이 변장하여 대피하던 김보연 마저 같이 붙잡혀 반란군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광경을 전해들은 명성황후는 궁녀로 변장해 무예별감이던 홍제이의 등에 업혀 충청도 장호원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모군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은 중전과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전까진 해산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사태가 길어지자 정리가 필요했던 흥선대원군이 난리 중에 중전은 사망했다고 선언했고 국장을 선포하며 군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궁녀를 때로 죽여서 실제로 그 사이에 중전이 사망한 줄 알았다는 설과 또는 살아있어도 돌아오지 말라는 배려 차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명성황후는 고종과 밀통하며 서로의 생존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즉시 움직여 청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5군령 군사들을 도륙하며 서울 전체를 장악합니다. 곧바로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세력들은 조정으로 복귀했으며 흥선대원군은 청나라군에 납치되어 텐진까지 끌려갑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화를 추진했고 자금이 부족했던 정부는 매관매직도 모자라 조선왕조 최초로 과거 합격증까지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각자가 자신들의 나라처럼 개화하도록 입김을 불어넣었으며 이에 따라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뉩니다. 각자의 개화파들은 청나라와 일본에서 재정고문 또는 차관 등을 데려와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가길 바랬으며 일본 측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자 급진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을 일으키며 민씨 일가들을 학살했고 고종은 눈물을 호소하며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들은 중전 명성황후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변 개시 3일 만에 청나라군의 진압으로 정변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고종은 사실 어느 나라가 모델이던 가리지 않고 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관리들에게 봉급이 지급되지 않자 관리들은 농민들에게 착취하며 본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했는데 정도가 심해지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또다시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했고 청나라는 항상 그랬듯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이 서로 조선의 작업을 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인 청나라의 지원은 일본이 보기에 자꾸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편 전쟁의 잔여물인 텐진 조약을 어긴다고 판단하여 일본군이 조선의 주둔한 청나라군을 공격하면서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편 전쟁으로 회복되지 못한 청나라가 지는 것은 당연했으며 일본이 승리하여 일본은 청나라에게 배상금과 영토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거슬렸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개입하며 일본이 가져간 청나라의 영토를 돌려주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종 부부는 러시아를 주목하며 칠러 정책을 펼쳤고 러시아 또한 온건 개화파와 명성황후에게 갖가지 선물을 보내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은 조선이 러시아화될까 두려워 반러 여론을 조성하고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순사였던 츠다 산조가 니콜라이 황태자를 암살 시도했으며 고종 부부가 일본과 거리를 두며 러시아에 더욱 의지하자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관 수비대와 일본이 훈련시키던 조선군 훈련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침략,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불태워버립니다. 명성황후의 평가는 많이 엇갈립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으며 실제로 고종 부부는 청일 사이에서 조선에 득이 되는 방향은 청나라든 일본이든 구분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반면 외세에 너무 의존했으며 조선 말 여흥민 씨의 세도에 부패 또한 지적되곤 합니다. 조선 말 남편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 또한 넘겼지만 일본에 의해 생을 마감한 조선의 마지막 국무 명성황후의 이야기였습니다. AI가 만든 명성황후의 이미지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